근데 제가 이거 보고 아니 임실에 이렇게 연구해. 저 통원 집에 사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관절이 사람인데 그 추천으로.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립니다. 특허로 오픈한 기술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요. 한 번에 확 넣어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갔다 왔는데 두서집 갔다 와서 하나도 안 나와요. 나머지 분들은 이거 안 돼,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수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경은, 그러니까 경은, 하철 깊이 30cm 이상을 달지 않는 무경, 그리고 무화학 비료, 그리고 무화학 농약인데 받아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집에 약을 타놨는데 저렇게 저희 많고 이거는 이제 손가락에 지금 이제 이거 유황이 예를 들어 그 치유 방지 기준으로 48cc, 그때 오일이 약 400cc, 그때 은행 성분물이 약 600cc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기준이라고. 그래서 연수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우리 지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자단 농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수 물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한 바가지는 변기에 양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온집 가지고 말은 날라다니니까 근거에만 기발하고. 미국 한번 흔들잖아요. 그래갖고 그건 뭐 정말로 있었어요. 연습이 했으면요 약효 뭐 거의 저도 계속 지금 학습하면서 계속 적용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또 참여한 사람들이 사춘기에 안 쓰죠. 썼잖아요. 네네. 그래, 최근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였습니까? 세금이 가장 즐거워지는 게 네. 학교 끝나면 그동안 해보신 거, 또 아니면 안 해보신 거, 자담 농법을 총정리하면서 질의응답 시간 위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원이 참여해서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그리고 시간 준수해서 학예애학에 아까 목적으로 한 결과물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드실 때만 타드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인기가 폭발적이어서. 자, 다음 자담유황으로 갑니다. 자, 자담유황도 우리가 그전에 공부한 대로 이 피통을 가지고 무화열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유황은 그 오일에 비해서 사용하는 양이 적으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면 1년 이상 쓰더라고요. 양이 이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또 안 쓰고. 그래서 이 유황, 우리가 유황만 잘 다뤄도 뭐 어지간히 다 잡으셨잖아요. 아까 뭐 토양 살충, 살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담 오일하고 유황 이런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도 쓰고 뭐 소금, 뭐 저기에도 쓰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습까지 다 하고 연사까지 다 만들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무황 25kg짜리, 가성수가 20kg, 천일염 1.5kg, 천매염 1kg, 그리고 물 82L 이렇게 해서 100m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꼭 PE통을 전용 PE통을 써야 되고요. 그때 제가 자담오일하고 자담유황 만든 통들을 그대로 씻어서 지금 다음에 우리 또 혹시 실습하거나 만들 일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막 혼자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통 놓고 또 만들어가지고 자재시켜서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갖다 갖고 가서 쓰시고, 또 제가 만들 때 필요하면 또 조금씩 없을 때는 나눠드리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또 한 세트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다 해서 100m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거면 오셔서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해도 좋고,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통원 집에 사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관절이 사람인데 그 추천으로.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 여기에서 쓰는 모든 재료는 다 우리 먹는 거, 우리 식품 첨가물에 다 허용된 것들이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자재들이고, 그래서 오지에서도 구해서 할 수 있고, 오지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구가 없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거름망이 없으면 양말 주머니에다 넣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아까 독초액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담유황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 한 대로 이거 순서대로 넣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연수물 50ml 이거 이제
한 번에 부어 넣기. 그러니까 찔끔찔끔 섞이면 얘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제 양이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물이 천천히 들어가면 얘들이 더 빠른 반응으로 막 이제 이게 얘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넣어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여기 뭐 80도, 90도까지 나니까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반드시 K품을 써야 되고, 여기 이제 화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중요한 건 아무튼 한 번에 부어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 따라하면 되는 거고, 우리 팜플렛에도 잘 돼 있고, 그냥 항상 팜플렛 놓고 예쁘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저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보여주고 해서 따라서 쓰면 이렇게 말끔. 우리가 이제 유황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쓰셔서 남겨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도. 포도, 감, 호두, 하우스 작물에는 민감하니까 이제 약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노지 기준이니까 하우스는 약간 줄여봐야 됩니다. 민감한 작물을 끼워요. 포도, 감, 호두 이 부분은 이제 좀 민감하니까 하우스는 약간 줄여야 되고, 유황이요. 특히나 유황. 아까 오일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은 그때 봤으니까 넘어가고 또 수식을 볼 수 있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독초에 벌레가 안 먹는 풀. 이거는 이제 살충제하고 기피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배웠던 분들은 은행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이 은행이 지금 이때 지금 파란 은행들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털어내야 되기도 하고. 요거 지금 주워다가 이제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은행 열매고 그 다음에 은행잎도 좋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으면 지금부터 만들어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예를 들어 5년 몇 년 됐죠? 우리 저희가 은행으로 우리가 저기를 대체한 게 한 7, 8년 됐나요? 은행만으로 대체한 것도 이제 3, 4년밖에 안 됐고, 아, 3, 4년. 전에는 여러 가지 다 떴었는데, 예를 들어 한미꽃불이라든가 네. 백종은 그게 비싸잖아요. 네. 저희가 초저비용을 하려는데 집에서 빅폴드 하려는데 한미꽃불 같은 것은 다 사서 해야 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은행만으로도 모든 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은행이 아무튼 한 3, 4년밖에 안 돼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 이 은행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지금 검증이 돼서 실제로 써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두더지에 대한 효과 보신 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두더지. 저희 그 대문 앞에 보면은 두더지가 항상 그걸 파고 있고 네. 몇 년째 그거를 잡지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 세면 사이에 네. 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제가 가을에 청구시장 여기서 주다가 비늘에다 싼 거를 그 물이 흐르라고 대고 그 위에다가 한 대다가 딱 올려놓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두더지가 그다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두더지가 지금 이렇게 안 오는 것을 실제로 네,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신 네. 거예요. 그것도 주변에서 진짜. 알고. 그래서 저희 주위한테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두더지에는 은행이 좋다. 두더지의 은행이 좋고 우선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한 8가지 방법들이 실제로 경험해보면 참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의 효과는 또 보셨고 이건 뭐 살충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언제든지 요 상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은행을 무련에서도 쓰고 요즘 같은 데는 이제 모아가지고 은행 그 세밀물을 정말 우리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린물도 그냥 반수할 때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밭 주변에다가 이렇게 걸음으로 뿌려놓고 하니까 두더지나 이런 것들 훨씬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살충 기피제니까 그런 충돌도 좀 적게 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그 파란 피통을 쓰거든요. 그리고 은행 살 때 100리 그리고 은행 살모는 사용량은 우리 이제 그 우리
파프라이 쪽에. 근데 네. 은행을 삶을 때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삶을 때 물을 뿌려야죠. 그러니까 은행 반, 네, 은행. 모기통에 은행 반, 물 반. 그러니까 우리가 액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은행 반, 물. 이거가 잠깐만요. 은행 만들기가 따로 없구나. 물을 반. 반. 헷갈리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액비 만들 때도 물, 저 자작, 그리고 물 가득듯이 얘도 그렇게 하고 이제 끓이면, 네. 그 은행에서 또 액체 나오고 막 하니까 네. 거의 통만큼에서 난 은행을 삶는다. 물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 뭐든지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도 약하게 삶으면 그 물 자체가 은행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듯이. 그렇죠. 그 이제 진한 액기 쓰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배열이 달라지니까 아까 이 기준은 재료 반, 물 가득 예. 하면 이제 그 사이사이도 네, 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600cc 이런 것들이 비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만들어야 그 희석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유황부 네. 삶지 않고 그냥 통에다가 물만 오는 거나 한 1, 2개월, 100개월 동안 그냥 넣어놔두면 네, 저도 그렇게 쓰긴 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우려 나오는 정도가 약하니까 약해? 네, 아무래도 우리가 수정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나오는 게 액비와 내버려 둬두면은 액비같이 돼버리고 은행은 이제 독성 있을 때 바로 삶아가지고 추출해놓고 보관을 해야지 6개월 동안 물을 담가다 보면 그냥 거의 액비 되죠. 그리고 거의 진공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도 쌓는 거라고. 액비에 대해서 거름 효과밖에 없겠네요. 거의 이제 독성 효과는 날아가고 독성이 많이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저도 통에 모아놓고 그렇게 액비같이 간수할 때 그냥 그 액비같이 그냥 넣어주기는 하는데 효과를 보려면 끓여서 하는 게 그냥 그 액을 빼내야 되니까. 해서 넣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압축 그 내열통 같은 데다가 압축시켜서 보관해서 쓰셔야 되고 또 이제 공기를 가고 뭐하고 하면 또 상하니까 양은 뭐 우리 팜플렛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이게 오일 양보다는 좀 더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당 오일 양보다. 그러니까 그 유황이 예를 들어 아까 그 12분 방제 기준으로 48cc. 그때 오일이 약 400cc. 그때 은행 삶은 물이 약 600cc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라고. 제일 중요한 연습을. 우리가 이 지금 자담을 배우시고 실천하신 분들의 제가 봐서는 우리 임실 지역에도 했다가 그만두시거나 실패하신 분들 다른 분들 배우고 계셨는데 들어봤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연습을 제대로 쓰셨어요. 지금 3분인가 계시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거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수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미생물 다음으로 연수물에 대한 강조를 중간중간에 계속 해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물, 생물 뭐 이런 부분, 단물은 연수, 빈물을 얘기하는 거고 생물은 이제 경수인데 저번에 우리 그 테스터, 오일로 테스트하는 거 다 알려드렸고 실제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도 하시고 하니까 요거의 중요성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이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연수를 빗물도 연수를 한번 하면 더 효과가 이제 걸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빗물도 바로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걸려서 한번 통과하면 어차피 거기 이제 양이온 교환 수지가 흡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빗물 한번 통과 그거는 이제 더 많은 양을 얘가 흡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통과를 시킵니다. 빗물로 그냥 급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고모님이나 저기 쓰실 때 지금은 빗물을 받아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집에 약을 타놨는데 저게 저기 많고 이거는 이제 색깔이 지금 이제 이거 테스트 한 건데 약을 타는 것이 아니 이제 우리 그 자담 오일이 테스트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걔를 넣었을 때 중요한 게 거품하고 이 투명도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요. 아까 여기 그때 실험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투명하게 나와야 약효가 있는 약효를 보지 불투명하게 나오면 이 약효가 막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실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빗물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 양을 적게 쓰니까 실험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한번 효과를 보려면 제가 이제 연수를 걸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면 빗물 꼭 바르시라. 아무튼 이 물의 효과는 이게 거품이 없는 농약, 즉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연수가 아닌 물을 썼을 때는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놀아요. 그리고 약근이 생겨. 왜냐면 과일 같은데 약근 생기면 반점 생기고 이게 색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생기면 이제 얘들이 광합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그렇게 연수물을 써서 전차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방울에 우리가 계면 활성제에 이 물방울 움직임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많이 되게 하는 건데 이 아까 그 자단 오일 그 연수물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완전히 물방울이 없는 것 같이 완전히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토론에도 그렇고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품이 많은 농약 그리고 연수물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전체 효과가 높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연수기를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아직 설치하시는 분들이 3분밖에 없어요. 몇 분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저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지금 바쁘시니까 겨울철에 또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선생님 반드시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소금물로 재생해서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한번 달면은 이제 쓰다 보면 우리가 보통 대략 따지니까 때려보면 1kg에 1톤 정도의 연수를 하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10kg 정도, 10리터 정도 저기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 10톤 정도 연수를 했다 대강 하면 중간에 한 7, 8톤 한 때 한 번 또 오일로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담가서 재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만개년과 10번 정도까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양용 보완 수지 이런 것도 또 자담 사이트 가면 거의 원가에 다 팔고 있으니까요. 저번에 이제 사이트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연수기 없고 물 테스트 그때 해보셨는데 좋으신 분이 그때 한 분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안 오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 말고는 나머지는 빗물을 쓰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리고 연수기 다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양면수지 갖다가 물만 통과시키면 연수물 되는 거예요. 양면수지. 네. 그거 뭐 20kg짜리 하나가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약간 이제 작은 것도 들어가는 건 한 2kg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죠. 그 정도 통은 혹시 연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정도 양면수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집에 정수기를 쓰면 안 돼요? 정수기하고 연수기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정수기를 저기 만들 때 정수기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르더라고요. 이제 연수기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하는 게. 그거 연수기 쓰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비쌀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른 연수 기능이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담 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화학비료, 우리 자담농법이 3무입니다. 무경은, 그러니까 경은, 밭을 깊이 30cm 이상을 갈지 않는 무경은, 그리고 무화학비료, 그리고 무화학농약인데, 무화학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비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화학비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액비는 이제 우리가 이 액비 만드는 건 자담 액비는 다른 거하고 달리 그냥 간단해요. 부역토에 의해서 그냥 액비 만든다. 다양한 미생물로
액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탕, 당분, 식초, 알코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계속 악순환을 타게 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더 써야 되고 영양제를 더 줘야 되고 하는 악순환을 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 액기를 쓰면 부역토 액기입니다. 이 부역토 액기의 장점은 이제 현기 발효. 이거 이제 공기를 우리가 땅속 5cm 이하로만 가더라도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작물들이 영양을 흡수하게 하는데 대부분 저 뿌리가 5cm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데서 움직이는 미생물들인데 우리가 호기 발효라고 해가지고 기폭이 나가지고 막 하는 것들은 걔들은 결국은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을 만들어서 정작으로 5cm 밑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살죠. 왜? 산소를 먹고 자란 미생물들이니까. 그래서 현기 발효가 그래서 맞는 거고 이 자담 액기는 그 현기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부역토만으로 만들고 상온에서 만드는 이 세 가지가 일반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액기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상온에서 하고 현기 발효를 하고 물과 부역토만으로 하니까 발효는 탄수화물 분해 과정이고 부패는 단백질 분해 과정이다. 그래서 부패하면은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 발효를 하면 냄새가 단내가 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냄새에 많이 안 좋은 것이 우리가 적응이 돼 있죠. 근데 그냥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좋고 나쁨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물 잔사를 반드시 넣고요. 그 병에 걸렸던 거였던 병균은 환경이 바뀌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리고 숙주가 없으면 또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겨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때까지 얘들이 겪는 균들이 숙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기온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유기질들을 결국은 그대로 넣어줘야 그리고 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잔사들이 그 작물에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서 거기서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하면 그대로 이제 그 좋은 양분이 되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액기 만들 때는 아까 우리 저기 은행 삶을 때하고 비슷하게 그냥 물 자작을 넣고 그냥 우리가 그 원체를 넣고 그냥 음식물에서 뭐든 넣고 만들면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부역토 한 점 넣는 거죠. 하면은 이제 완벽한 액기가 되는 거죠. 딸기 이제 전용 액기죠. 이건 토마토 이거는 이제 사냐초 액기고요. 그리고 음식물 액기는 약 3주 정도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음식물 사냐초 1대 그러니까 1대1 반절에 반절 넣으면 되는데 대략 해서 3주면 되고 쇠기름 액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 기준이고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그리고 공무도 깽구 액기 같은 경우는 한 3주. 이때 이제 깽구 액기 같은 경우는 2대 10 정도 해가지고 골분, 혈분, 밀균, 폐화석 이런 것들도 한 2대 10 정도 해서 약 3주 정도 해서 더 쓰고 또 물 더 주고 더 쓰고 그리고 조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계속 넣고 아까 만약에 미생물 액기 만들었다 그거 한 바가지씩 넣어주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왜냐면 또 다양한 미생물들이 대량으로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액기 만들 때 그러니까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는 액기들에 한 바가지씩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음식물 액기 네. 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네. 도시에서는 네. 다 이제 버리는데 네. 저는 지금 막 거름하고 막 거름 거다 지금 잔뜩 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하고 5대5 해가지고 3주 동안 그냥 발효를 시켜버리라고요. 그렇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밭에서 막 뿌려버리라고 그냥. 그렇죠. 이제 그 희석 비율은 약 한 보통
탁대 근데 얘도 음식물에도 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최소 10배 이상, 보통 50배에서 100배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양은 이제 음식물의 재료에 따라 다르니까 최소 10배 이상은 해석을 그렇게 해야 해요. 돼. 네, 최소. 5대5가 아니고 1대1이 아니라 네. 최소 10배 이상. 저는 한 50배. 그냥 반수할 때 예를 들어 200리터 통이면 만들 때는 1대1로? 아니 만들 때는 1대1. 1대1 해가지고 네. 뿌릴 때는 뿌릴 때는 10대1. 50대1. 50대1로? 네. 이제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아니 그냥 일반 소양에서 뿌려버리라고 겨울에. 그때는 액비를 그때 뿌리면 나는 탈수 이게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뿌려서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소양 속에 스며드는데 세비하고 액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막 어디다 보온장에 넣어가지고 해놓은 것을 튀기고 네. 물에다 하면서 액기잖아요. 네. 그 튀기는 효과가 천천히 나니까 겨울에 뿌려놔도 봄에 작물 심었을 때 나고 액기는 그 튀기 효과를 빨리 바로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뿌리시려면 그냥 튀기 만들어서 뿌리세요. 그렇지. 생부터 해가지고. 액비는 그리고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비가 오거나 뭐가 하면 같이 또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줌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오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하다가 이 오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나씩 실천을 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1인당 25개 유기질 거름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줌의 끈은 따로 모아서 이렇게 저도 쓰고 있고요. 하나씩 저도 실천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산야초 일반 잡풀들 그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만들기도 쉽고 가장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풀 주변에 있는 풀 막 다 모아서 넣어놓고 가끔 구엽 한 번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미생물 배양하면 한 번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액비는 오래될수록 좋다. 뭐 오래내는 거 내년에 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비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로 우리가 화학비료, NPK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씩 조절해서 쓰듯이 큰 틀에서는 얘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땅도 덜 만들어졌고 하니까 약간 그 조절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작물의 잔사액비 예를 들어 작가들이 1차장 급한 거 지금 여기 100배 나왔잖아요. 다 100배 이상이에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배, 최소 10배 이상이라는 것은 제 경험이고 그리고 제 거는 아까 이제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렇게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린 놈들은 더 해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NPK, 칼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얼마나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땅에 아까 그렇게 미생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고 그리고 액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주고 방제하고 하면 우리가 굳이 식이 비료에 대한 화학 비료에 이렇게 조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이제 그 수준까지 몰라서 약간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어떤 초생이나 잔사가 있어야 유기물들이 거기서 기생해서 먹고 그거를 비료화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체력 같은 거다. 그게 결국은 땅을 만들고 결국은 모든 영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약간 이제 조절해서 주는 거거든요. 최소 10배, 최대 500배까지 희석해서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의 피 50에서 100배. 장소에 따라서 장물의 크기에 따라서